물론 요만큼의 패스지 한 단락을 주고 답 찾는 거 있는데 이런 교육만 계속 받으면 뭐가 떨어지냐면 쭉 내용 이어가는 거예요. 유추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맥락 파악하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집으로 답 찾는 건 6학년? 5학년부터 어차피 해야 돼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다림이 힘들죠. 엄마로서 워크시트에서 우리는 글씨로 쓰는 연습도 꼭 시킵니다. IB 교육 제도가 머릿속에 있는 걸 말로 발표하고 글로 쓸 줄 아는 능력을 파악하는 거래요. 원서 리딩하는 교육은 사고에 사고를 더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자, 2028 여기 현재 중3 이하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신 대입 개편 바뀌어요. 선원 수령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뼈대를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겠대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창의력 있는 걸 영어로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영어를 단순히 읽기만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사고력, 영어를 통해서 쓰는 능력, 영어를 그냥 읽으면서 또 듣는 능력을 같이 보겠다는 소리예요. 원서 리딩하기 가장 좋은 골든 시기는 만 5세에서 만 10세, 그러니까 4, 5학년까지라고 저는 봐요. 언어 인지 능력이 정말 급격히 발달하고, 저희 이번에 발표를 아이들 시켜봤는데 정말 지난번에 했던 발표와 이번 달에 하는 발표가 아이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더라고요. 엄마한테 안 한다고 얘기해서 원장님 우리 애 안 하게 해주세요 라는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처음엔 안 하지는 말고 읽게라도 합시다. 뭔가 애를 세워서 뭔가 발표하는 연습을 계속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발표는 어느 순간,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면접을 봐서 대학 갈 가능성이 높은 시대의 아이들인데 어느 순간 말을 되게 잘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말을 해본 아이들이 말을 잘하지 어느 순간 잘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연습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학원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리딩 잘하는 아이가 머리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영어책을 남보다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읽어서 꾸준히, 여기서 한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훅 빠져서 읽는 걸 한박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읽었으니까 잘하는 거지 머리 좋아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독서의 장점, 사고력을 키우고 언어는 사고에, 사고는 언어에 영향을 주며 서로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러시아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 비고스키가 말을 했습니다. 자, 번외 영유 추천하나요? 저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뭐 장단점 있어요?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이 제일 커요. 원서 리딩을 병행하거든요. 단점, 최고의 단점은 뭐 돈이죠. 그 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원서 리딩을 하는지를 저는 꼭 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게 책 읽고 북퀴즈하고 끝이에요. 워크시트를 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하는 건 워크시트도 하게 하고 그걸 토대로 라이팅을 하게 해요. 느리더라도 정확히 이해하며 읽어야 할까요? 우리 애는 정독을 안 해요. 다독을 한다고 그냥 한 답씩 그냥 100% 알지도 못하는데 넘어가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80% 정도 이해하면 돼요. 80% 정도 이해하고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 뭐 여기 이런 통에 모래를 쌓아요. 그죠? 차곡차곡 쌓는 방법도 있고 후루 해서 좀 몇 개 빠지더라도 후루 해서 그냥 양으로 넣어서 꽉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자예요. 그러면 후루 넣어서 뭐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옆으로 새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채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것만 너무 그냥 정독을 하려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많은 이야기 축적되면 어차피 언어 발달 단기니까요. 괜찮습니다. 저학년 원서 리딩 어렵게 읽는 게 좋을까요? 자, 저도 여기서는 원장이지만 집에서는 엄마라서 그래서 어머니들 마음 저는 진짜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원장으로 전달을 하자면 쉽고 짧은 스토리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즉 원래보다 조금 낮춰서 그래야 애가 재밌고 흥미가 안 떨어져요. 영어책을 큰 소리로 따라 읽게 하고요. 이거 들으면서 따라 읽게 하면 어떤 애들은 막 옆이 보여서 창피해서 안 읽는 애가 있고 또 따라하는 아이도 있고 저는 책을 큰 소리로 따라 읽게도 학원에서 시킵니다. 그림과 문자를 이미지로 연결시켜 동시에 기억하도록 이 단어는 뜻이 뭐야 라고 보다 여기 그림 보이잖아 이게 이거야 라고 하면 더 좋은 거라 저희는 그런 식으로 교육합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뭘 줄이게 하려고 하냐면 영상 매체 사용 줄이는 거예요. 리딩의 골든타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 3, 4 때가 진짜 골든타임이고요. 4학년부터 중1까지 스몰 골든타임이에요. 왜냐? 문법도 들어가고 단어도 더 외워야 되고 이제 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요. 중2, 2학년이라고 썼지만 욕심 있는 애들은 중1부터. 머릿속에 제 철학은 영어가 발목 잡지만 않게 하자. 이 아이 꿈에 있어서. 영어는 그렇게만 하자. 대신 그런데 어머니 영어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영어 원서 제대로 읽는 방법 5가지. 제가 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머니 짧은 시간인데 그만큼 원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소리, 노출 중요하고 첫 원서 1점 이하 애들은 들으면서 무조건요. 그 들으면서 하는 걸로 따라해요. 막 거기 원서 들으면서 한 걸로 막 입으로 따라하고 그러는 식이에요. 정확한 독서 레벨을 확인한 후에 약간 낮은 걸로, 즉 만만하게 하자는 얘기고요. 세 번째, SR 5점대까지는 오디오를 들으면서 하면 좋고 별도의 단어 노트 적으면서 외우자 이거고, 책 줄거리 써보기. 얘는 난이도가 좀 있어야지 써볼 수가 있어요. 그전엔 무조건 필사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라이팅 잘해요? 필사요. 써보는 거. 자, 그래서 원서 리딩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 오면 레벨 테스트하고 책 선정하고 단어 학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서 리딩에 대한 정보는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저는 수많은 글을 써놔요. 제 철학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교육과정 이렇게 뭐 단어도 이렇게 학습하게 하고, 다니는 어머님들은 다 아시죠? 애가 단어 틀렸어요. 그럼 쪼르륵 이렇게 프린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 쓰게도 시켜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와 조금 다르게 쓰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시켜요. 단어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을 우측 시험지 보면 단어 시험 보게 합니다. 이거는 북퀴즈예요. 네, 북퀴즈 듣고 책 읽고 듣고 문제 풀게 합니다. 뭐 워드 스터디, 센텐스 빌딩, 그래머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합니다. 제가 워크시트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거. 짠! 아이들이 한 거요. 책을 읽은 걸 토대로 이렇게 얘는 문장 쓰기 연습, 얘는 순서 맞추기 연습, 단어 학습, 그리고 내가 외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시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일 거예요. 틀렸어요 문제 이러면 이렇게 틀린 거 다시 풀게 해요. 자, 추론 문제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학교 때도 수능에서 순서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네, 가장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 자, 순서 맞추는 연습 시킵니다. 이거는 조금 레벨이 있으면 진짜 쓰라고 하고요. 레벨이 조금 안 되는 4학년 이하 정도는 저 필사 시켜요. 막 애들이 막 쓰고 그거는 정말 조금 더 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원서 리딩에 대한 스토리를 쫙 드렸고요. 읽어야 됩니다.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읽어야 지식을 습득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우리 때처럼 집어넣는 게 중요한 세대가 아니라 읽어내서 정보를 내가 얻어내는 게 중요한 시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읽을 줄 알아야 정보를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교과서. 현재 우리의 아이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보다 더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고 전 세계는 더 좁아질 거예요. 이 교육을 조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오랫동안은 못 시켜요. 한 5학년 1학기까지가 저는 초등으로 보고 5학년 2학기부터는 순차적으로 얘네 중등 공부를 시켜요. 중등 공부라는 건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문법책을 하고 독해책하고 미국 교과서 수업을 빼는 거예요. 미국 교과서를 시키는 이유는 듣기.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미국 선생님이 나옵니다. 미국 선생님이 진짜 나와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홈스쿨링에 나오는 미국의 정규 수업도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일부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미국 교과서 프로그램을 제가 계약 맺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미국 선생님들이에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선생님의 퀄리티를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단 또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Hi there.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what you read and what helps if you tell your mom.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듣습니다. 듣고 이거에 관련된 책을 풀게 해요. 이 책을 풀다가 모르는 거 이런 대답을 한국 선생님이 도와주고 듣는 건 무조건 이렇게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들어오는 게 초등부는 숙제로 나갑니다. 자, 미국 수업도 미국 교과서 수업도 워크시트 있어요. 그러면 얘는 4학년, 미국의 3학년 수업이에요. rain에 대해서 나오고 cloud에 대해서 나오고 배운 거, 단어 집어넣는 거 나오고, 그러니까 귀로 들은 내용을 문제 풀게끔 하는 게 융합 교육이죠.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초등부였어요.